진로 적성 전문가 김진이 푼 영화 분석 그 마지막 편 가정부 문광입니다. 실전은 기세야. 가정부 문광은 옥타고노스 진로 적성 검사 15개 성향 중에서 규범 봉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규범 봉사 중에서 왜 규범형이라고 했을까요? 이 가정부 문광은 이 영화에서 이 나오는 IT 사업가의 주인만 섬긴 게 아니에요. 집주인은 바뀌는데 우리 가정부 문광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나 보통 이 가정부 일을 하려면 뭐 1년에 한 번씩 가정부가 바뀌기도 하고 집주인이 내보내기도 하는데, 그것도 집주인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새로 집주인이 왔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이거 참 기적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만큼 집주인에게 잘 인정을 받은 성실성이 있다는 거죠. 규범형 성실합니다. 그리고 이 규범형은 원래 익숙한 습관, 익숙했던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를 해요. 첫 번째 과외교사 이제 기후를 안내를 할 땐 친절하긴 하지만 속에 이제 약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 딸인 미술치료사 이제 과외교사 역할을 한 기정이 오면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교 안주인과 기정이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도 같이 들어가서 어떤 혹시 위험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경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기정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그런 역할을 못했는데, 그런 이제 규범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요인을 항상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범적인 성향, 특히 원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바로 남편이 지하실 방공호에 갇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이 무능함을 떠나서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번 이 문광 가정부가 갖다 준 음식을 갖고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정도예요. 자, 보통 여자라면 사업 실패를 해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 참 황혼 이혼도 있잖아요, 그죠? 평생 참고 살다가 60이 넘어가지고 자녀 다 키우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이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냥 스스로 남편이 물러야 될 상황인데 문광은 이혼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규범적인 원칙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부 문광의 두 번째 성향인 봉사형은 왜 봉사형이라고 했을까요? 봉사형은 착하고 헌신하고 이타적인 성향 유형입니다. 이 남편이 사업 실패 거듭된 이 우울함 때문에 지적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영화를 보면 말이 어눌하죠. 그리고 이 문광 가정부가 이 4인 가족의 반자 가족의 계략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몇 대째 이 봉사하고 직업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생활을 하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영화에서 보면은 쫓겨나와서 길거리에서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도 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 남편이 굶을까봐, 굶어 죽었을까봐 먹이려고 막 이 부잣집을 찾아온 이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애타는 마음, 이런 건 봉사형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 IT 기업가인 이 박 사장이 휴일에도 막 기사를 부리고 일을 시킬 정도로 워커홀릭이에요. 그럼 좀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겠어요. 그거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 부자인 집주인 까다로운 이 박 사장 부부를 다 받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선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서빙 일이 좀 힘듭니까? 예. 난 먹여줘야 되고 봉사해주던 일인데 그걸 이렇게 십수년 직업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박 사장 부부만이 아니라 막 이해하기 힘든 다송이 또 여고생 이런 가족까지 이 까다로운 내 가족을 다 만족시켜주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착하고 규범적이고 원칙적인 이 가정부 문광이 실제로 영화 캐릭터가 아니라 나와서 직업을 가졌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았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직업이 11,440개가 넘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우리 가정부의 문광에게 맞는 직업은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놀랍죠? 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해서 만약에 활동을 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해줬겠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조금 바뀌었겠죠?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마 방공호에 갇혀있겠지만 남편보다는 더 불쌍한 지적장애 아동이라든가 또 장애우가 이 영화 캐릭터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마지막 장면에서 이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에서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칼을 들고 나오는데, 그런 아마 남편을 말려서 살인이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게 해서 아마 착한 스토리의 결말로 이게 영화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마 이 영화가 제가 15금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관람가로 한번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영화 기생충의 인물의 캐릭터의 분석을 모두 했습니다. 자, 이 캐릭터 분석하다 보니까 저도 참 진로성 전문가지만 재미가 있었고, 또 이 캐릭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음 영화에 어떤 영화를 좀 인물들을 분석을 하면 좋을까 제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영화 평이라든가 다음 영화 예고편들이 기다려지고 유심히 보게 되나요? 자, 지금까지 영화 기생충 분석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화를 기다려 주세요. 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